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선택들이 다 일종의 약간 도피성 선택이었거든요. 저희는 늘 모든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정보량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장민석입니다.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인간에게는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동작하고, 또 기계한테는 스케일러블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독일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로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지 않냐, 1년만 다닐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왔고요. 학부 때 전공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수학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애매하게 놀고 애매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나니까 졸업하고 또 마땅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반 농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대학원인데, 저희 학교 변산학과 대학원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에 갈 수가 없어요.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이 이렇게 쭉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연구실들이랑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베이스 연구가 하고 싶은데 운이 나쁘면 무선통신 연구를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7년 투자할 것을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오롯이 이제 나의 결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신용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 쓸모있는 인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오산이었는데, 금융공학을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공대 교수님들이랑 좀 다르게 양복 이렇게 착 입고 수업하러 오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경영대에 가서 재무학 박사를 해야 되는구나. 저 이제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유학이 잘 안 됐죠. 근데 그 당시에 경영대 박사 유학을 실패를 하면 통계학 박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약간 비공식적인 루트였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좀 두리번 하니까 이제 헤지펀드에서 이제 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자사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났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게 정작 그런 이벤트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게 내 자사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별로더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숫자로 혹은 어떤 변수로 표현이 돼서 그 뒷면에 있는 진짜 세상과는 조금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고 편협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서 떠나게 되었죠. 다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갔었는데요. 헤지펀드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제 매니저가 강학습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로 찾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 우리 인간이 내리는 의사 과정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 마이너리티의 분야였거든요. 학회에서 어떤 연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강학습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들 아이고 저런 이런 위로를 한다거나, 저는 어차피 그만하고 싶었고, 그래서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잘 안 되고 실패를 해도 나 혼자 책임지면 되는 거고, 젊을 때 기대 수익이 0이더라도 가는 길에서 오르막 내리막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주 많을 텐데 투자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런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연구들 많이 하는데요. 행동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보면 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반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정보가 다 숨김없이 나한테 주어지면 누구나 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늘 모든 결정을 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정보량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의미 없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미래에는 항상 현재보다 정보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서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면 항상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결정이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항상 최선의 결정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200만 원짜리 뭘 질렀다. 면밀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비합리적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아졌으면 그게 정말 비합리적인가?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 과학습 에이전트를 훈련을 시켜서 바둑을 잘 두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박사 졸업을 하고 네이버 AI랩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하도 좀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대기업에는 조직도라는 게 있어서 다른 실무자 팀의 협조가 필요하면 그 사람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조직도를 타고 올라가서 옆에서 한 단계 옆 조직의 위로 가서 옆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가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블러커가 되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못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만약에 너가 안 하고 내가 해도 되면 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사실 이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고 이걸 실제로 해야 될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우리 둘이 얘기해서 결정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는 2년 정도를 근무를 했던 것 같고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구글만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기회가 왔을 때 저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할 때 AI에서 출발을 해보자면 LLM이나 이런 것들이 던지고 있는 진짜 화두는 대중 매체들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거와는 사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도구를 만든 거는 맞고 이 도구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어떤 과업이 인간의 몫이고 어떤 과업은 완전한 자동화로 맡겨도 되는가 그 경계선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그 어떤 기술도 다 이런 화두를 던졌었고 그런데 이런 지점이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질문할 수 있게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간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지능의 최고 경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맥락들 속에서도 적당히 화목함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잘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이야말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능의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본 모습을 최고 지능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서 돈 따서 AI를 만드는데 결국 고작 한다는 게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에서 끝난다면 굉장히 좀 허무할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 이런 인지적 기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프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훈련이 돼서 그 인지적 기능이 발달이 되면 그게 더 우리한테 이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보다는 나에겐 어떤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도와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나 이제 커리어나 전공 선택이나 이런 선택들이 다 일종의 약간 도피성 선택이었거든요. 뭔가가 막 정말 좋아서 그 지점을 향해서 올인을 해서 달려갔다기보다는 좀 재밌어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처음에 생각했던 매력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그러면 또 다른데 좀 두리번 거리고 걱정스럽게 보시는 어른분들은 이게 방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탐색인 거잖아요. 탐색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찾을 때까지 하는 게 탐색이니까 그냥 결정을 내리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팔로우업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직장에서도 그렇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천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재능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이제 천부적인 재능이 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에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목표를 일찌감치 정해놓고 달려간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소거법과 비슷한 그런 결정을 좀 반복을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장일단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차피 가서 열심히 할 거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뭐 주사위를 굴리시든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결정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서 뭐 대충 할 것 같으면 뭐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있을 텐데 어차피 뭐 가서 뼈 빠지게 열심히 할 건데 어디 가서 날씨가 좋은가 이런 걸로 결정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